근데 그 3.1운동 때 어떤 변화가 왔는가? 첫째는 민족의식, 국민의식이 그때 생겼습니다. 저는 그 다음 해에 태어났습니다만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보면 하여튼 한반도의 전 국민이 가정보다는 국가가 먼저다. 가족보다는 우리 민족이 먼저다. 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잘 상상 못할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후진 국가들이 신생 국가들이 그렇게 강렬한 민족의식, 국민의식을 가지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하나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3.1운동 때 제일 큰 변화는 배워야 산다.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뭐든지 배우자, 교육이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 어디에 그렇게 교육 열성이 많은 나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평안도에서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가 하나 있으면 초등학교나 만드는 걸로 한 교회 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곳을 다녔는데 하나 우리 고향 학교에서는 4학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다니고 나머지 2년은 친골이라고 하는데 그 김일성도 이제 그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2년을 다녔는데 그때 나는 어렸을 때 공립학교가 있다고 하는 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회가 학교를 만들어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고마운 업적은 역사들을 아무리 봐도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걸 가능케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대학 교육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연희초등학교, 유화 여자초등학교, 세브란스, 그 당시에 그런 학교들이 생겼다고 하는 건 정말 그 상상 못하고요. 전 평양에서 자랐는데 그때 평양은 뭐 작은 곳입니다. 이렇게 작은 그릇인데 거기에 숭실초등학교가 생겼죠. 숭실중학교가 생기고 수미여자 중학교가 생기고 광성 중학교가 생기고 정인여자 중고등학교가 생겼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양 작은 곳에 전문학교가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고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니식 생기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좁게 살던 우리 생각을 한국이라고 하는 영토를 넘어서 넓은 세계가 있다 말이야. 지금까지 좁은 세상이 아니고 넓은 세계가 있다. 그 교육의 일성 때문에 해방되고 독립된 나라가 되고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만 생각할 때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압니다. 한때는 우리가 필리핀이 국민소득이 70달러를 얘기했거든요. 그때 우리 정부가 우리도 그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3만 불 올라오고 필리핀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역시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국민교육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국가나 후진국가가 다 빠지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재 정치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겪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정권입니다.
후진 국가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다 그걸 겪는데 우리도 그 과정을 겪기는 했는데 교육을 받은 국민의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나가지고서 독재 국가는 일단 끝냈습니다. 그건 참 엄청난 그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부정투표라든지 독재 국가는 안 된다. 그 강을 하나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한 건 이제 군사정권이 되게 되면 문화와 경제는 다 내려갑니다. 그건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분은 다 아십니다만 좌파 사상을 이렇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일 강점이 있는 거 아니 정치의 목적은 경제라고 하는 거. 경제가 정치의 목적이 정치보다도 경제가 목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육받은 우리가 그때 협력해서 한강의 기적까지 만들어서 오늘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과정을 다 밟고 나니까 우리 신생 후진 국가는 독재 정권도 끝냈고 군사 정권도 끝냈고 그럼 그 다음에 민주국가로 이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언제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수립할 때 그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치국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만 보게 되면 모든 후진 국가들은 권력국가에서 법치국가로 올라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주국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독재가 있다든지 군사정권에서 넘어오지 못한다든지 공산정권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걸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는 세계 어디 가든지 민주국가로 인정받고 우리도 거기에 이제 동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십 년 이제 우리가 성장해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남북의 동포가 거기 분열되어 있는데 이 통일은 절대 가져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누구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뭐 7.4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을 이제 해보려고 이제 그랬는데 그걸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는 스스로 안에서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정치나 정치 가지고 통일 안 된다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먼저 아는데 우리 그걸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적인 노력을 자꾸 하는 동안에 정권이 바뀌게 되고 제일 큰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운동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좌파라고 할까요? 그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우리가 가만 보면 노무현 정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뭔가 하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혼란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을 그대로 넘겨버리고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이 그냥 내려왔다고 하게 되면 경제는 성장했을 겁니다. 지금 같지 않고 경제는 성장했겠는데 운동권 출신이 와서 이제 정치를 움직이고 하는 동안에 제일 혼란기가 왔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난 5년을 겪었는데 글쎄 뭐 우리 다 아는 분들 뭐라고 얘기하기는 미안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이제 그 지도자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런 비극이 안 오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 탄핵을 나가게 되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 들어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제일 크게 실수한 건 민구한이 운동권 출신과 함께 정부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나오던 발전해 오던 성적이 운동권 출신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권 출신은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많이 이제 마음 아프게 또 생각하고 뭐 누구 책임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저 자신도 하나의 책임입니다만은 제가 뭐 어떤 때 신문에도 그런 글이 있습니다만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솔직히 말하면 제일 무식합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제 운동권 학생들 이제 많이 만나는데요, 찾아오는데요.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게 예를 들어 말하면 그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민구한이 왜 교수님들은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는 그만큼도 나라 걱정을 안 합니까? 우린 좀 이렇게 나라 위해서 다 뛰고 고통하는데 왜 우리보다 나라 걱정 안 합니까? 그럽니다.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민구한이 우리 교수님들도 젊었을 때 다 나라 걱정했다고. 우선 나라 위해서 일하는 때이기 때문에 일하는 때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올 거다. 뭐 그밖엔 대답이 없습니다. 하고 제일 한 번 좀 이제 실망스러운 일은 북과대학에 온 1학년 여학생이 나한테 왔어요. 와서 선생님은 철학과에서 해결 철학이 있는데 저 학점은 안 따겠습니다. 강의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철학과에서도 해결은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그 점수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3학년쯤 되면 내가 와서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너 와서 못 듣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들으려고 했냐 그랬더니 우리 동아리에서 마크스를 알으려고 하면 해결을 안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해결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그건 대학에서 책이라도 몇 권 읽었다고 하게 되면 유치원애가 대학 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무지입니다. 무식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 봅니다만은 서양 그 국가론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죠. 그 사람이 뭐라 그러고 하니 지도자의 무지는 사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알 걸 못 알게 되면 거의 그 사회의 병이 된다고 말이죠. 그 지금 운동권이 바로 그렇게 돼서만 나라 전부 휘젓게 된 겁니다. 제일 쌓아올렸던 경제죠. 경제를 후퇴시켜서 나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북한에서도 보고 아까 세계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어떻게 보면 100년 이상 후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머릿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때문에 가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부를 뺏어 가지고서 나눠주면 된다. 그 생각은 그 사람들은 그때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9월에 뭐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김일성이 이제 만주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같기 때문에 우리 고향 사람들 몇시가 모여서 조반을 같이 먹는데 뭐 이렇게 10명 이상부터 모여서 이제 1시간 동안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김일성 보고서 애국에 쭉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해방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해방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면 좋냐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 김일성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 그저 초등학생들이 교과서 숙제 따로 한대요. 첫째는 친일파 숙제이고 두 번째는 전 국토를 나라가 가지는 거, 세 번째는 모든 경제기관, 공사이든지 생산이든지 경제기관은 개인에게서는 허락 안 하고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라고. 거기 6가지를 초등학생들이 무슨 숙제 외우듯이 쭉 외우는 게요. 그런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 공산당원은 세계 어디 가든지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따가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게 그 사람들의 출발이다 말이죠. 그러면 학생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랬을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걸 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때 빠진 건 이거니 앞으로 우리나라는 종교를 허락지 않는다고, 종교 없는 나라가 된다고 그걸 하여갔는데 그게 모인 사람들이 전부 교회 장로들이고요. 김일성 어머니도 교회에서 자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뺐습니다. 그건 땅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 말이죠. 그 출발인데 지금 우리 운동권 출신들의 일부 사람하고 주산 박사들은 그 생각까지 가지고 이제 정치하게 되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뭔가 물으면 당신네들은 큰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남겨줬는지 잘 모릅니다. 경제도 필리핀보다도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국민 분열은 세계 역사에 없던 분열을 만들었고요. 불신, 거짓, 이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북한 사회가 있는 제가 이제 해방되고 2년 있다 왔으니까 보는데 제일 먼저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는 게 민관이 정직이라는 없습니다. 거짓이 그저 누가 더 거짓말을 더 그럴듯하게 하냐 해서 끌어가는 게 정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우리가 좀 가치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일 불행한 게 민관이 정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흘러내리는 거 있고 운동권과 같이 있는 거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안에 와서는 이렇게 보고 또 국민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직접 하는 건 민관이 또 반대가 나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제일 크게 실패한 건 민관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공산 정권이 어디 가든지 제일 불행한 건 민관이 정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정부 사이에 믿음이 없습니다. 정부를 믿는다 하는 건 그 당원들이 자기네가 이끌어가는 것과 같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안 해야 할 텐데 하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건 민관이 통일은 대한민국 동포와 북한 동포가 통일하는 겁니다. 그게 정권이 통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밖에 나가서 하는 가만 보면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애교했지 동포를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여기 온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참 대접받지 못했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가 그냥 됐다고 하면 북한 동포는 김정은에게 맡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하면 된다. 그 영국 가서 북한을 대학에서 풀어주니까 영국에서 무슨 얘기냐 말이죠. 유엔과 전 세계가 지금 결정한 걸 정말 풀어줄 말이 되냐고. 그 불란서 또 가서 부탁하니까 거기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천주교인 일본인데 보방처리까지 가서 이제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건 뭐 우리가 보면 북한 먼저 그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일했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다 섞여가지고서 보면 지금 이제 혼란 상태가 오고 그랬는데요. 이 혼란 상태가 이제 해결돼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사니까 해결돼야 하는데 그게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모처럼 한강의 기적까지 만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민주주의 정권이 후퇴해서는 안 되겠다. 정치로 가서 경제가 후퇴했건지 후퇴해서 안 되겠다. 앞으로 가야겠다 말이죠. 근데 그럼 왜 안 되는가 생각하면 우리 지금 정부 국회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서는 미래의 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떤 과정이 있는가? 독재 국가나 군사 정권이 끝나고 법치 국가가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걸 넘어서서 도덕과 윤리 질서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거 이제 선진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걸 모릅니다. 요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면 되겠다 한동안에 앞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이번에 좀 지성인들이 우리에게 더 갈 길이 있다 말이죠. 앞으로 제3인데 그 미관에 도덕과 윤리, 자유와 인간애가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 근데 거의 꿈인 것 같고 거의 어디서 되냐 하면 가보라. 미국에 가보라 말이죠. 캐나다 갔을 때 가보라. 유럽에 가보라. 가보면 다 그 질서로 살지 법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죠. 그 아주 생활의 변화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데면 한 번 느낀 거 있는데요. 전택균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형님들 분이 이제 전우산 전택보치죠. 그 형님이 이제 그래서 전택균 씨 그 동생들 분이 좀 캐나다에 이민 갔습니다. 내가 캐나다 갔다가 만났습니다. 나이도 나하고 비슷하고 뭐 이게 아주 가깝습니다. 그 나보고 그래요. 김대현 나이가 다른 사람 보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김대현님한테 내가 솔직히 얘기한다고 나 캐나다 와서 시민권이 가졌는데 우리 캐나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됐다 하면 나 지원해 나간다 그래요. 우리 캐나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게 됐다면 나 지원해 나간다고. 왜냐하면 캐나다가 너무 잘해주니까 캐나다 정부와 사회가 너무 나를 위해 주니까 이거 무너지면 내가 설 자리가 없다 말이야. 캐나다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나간다 그래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뭐 어떤 거 그런 거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그때 개인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따님이 LA에 갔다가 이제 심장병이 돼가지고서 따님 집에 갔다가 자기가 따님 집에 가서 머물다가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2주간은 입원해 있어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캐나다 가게 되면 다 공짜로 받는데 여기 병원비를 못한다고 하니까 캐나다로 가겠다고. 캐나다 시민이냐고 그랬다고 했더니 그럼 괜찮다고. 여기서 다 치료받고 그렇게 하면 캐나다 정부에서 다 내주니까 마음을 하라고 말이죠. 그 2주 동안 입원해가지고서 다 치료받고서 그렇게 갔습니다. 얼마 있더니 정부에서 병원비 여기다 뭘 줬다고 말이죠. 괜찮다고 말이죠. 그 정도입니다. 또 토론토에서 살다가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게 돼요. 가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여기 우리나라 여기 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에 이러이러한 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필요한 거 와서 빌려다 보고 와서 뭐라고 말이죠. 그 나보고 그래요. 나 김생식을 한국서를 못 보고요. 여기서 왔다고 말이죠. 그 필요한 거 주문하면 또 다 주문해 준다고 말이죠. 그렇게 잘해준다고 말이죠. 그런데 나보고 한국말을 배우면 장담하다 이러더니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헌금하는 건 좋은 일이고 세금은 낼 수 있는 대로 적게 내려고 생각했다고. 그 여기 와서 중국 살아보니까 현금보다는 세금이 옳다고 말이죠. 교회 헌금 내는 게 교회가 쓰니까 누가 어떻게 쓰는 건 모르는데 우리가 나는 세금은 그렇게 정확하게 써준다고 봐요. 그 나 위해서 쓰니까 왜 안 내겠냐고 말이죠. 그래요. 그게 질서사회입니다. 근데 캐나다 가서 이제 농촌에 가서 캐나다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좀 하다가요.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헌법 가지고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너희 나라 헌법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나? 그러니까 헌법 없는 나라 세상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나? 그래서 아니 헌법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면 뭐 아니 뭐 문제 생기면 여국고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문제 안 산다고 하죠. 그렇게 사는 사회가 질서사회입니다. 또 제가 그 비슷한 때에 스위스에 갔습니다. 스위스에 갔는데 그 스위스 사람 만나고 하는 말이 뭐니 우리 스위스에 감옥이 하나 있는데 죄수가 하나도 없을 때 62년입니다. 하나도 없을 때는 그 교도소니까 흰깃발이 띄었다고. 근데 과거에는 석 달, 넉 달 동안까지 흰깃발이 올라가는데 요새는 못 올라간다 그래요. 요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탈리아 남쪽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 노동자들이 자꾸 감옥에 가니까 흰깃발이 못 올라간다고 말이죠. 그게 질서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있다 하는 건 미국 안에 도덕과 윤리와 자유와 인간애가 있는 사회로 올라가야겠는데 지금 그걸 생각을 여당도 못하고 야당도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만 지금 자꾸 싸우고 있습니다. 그 벌써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가 5, 6년을 싸우고 있는데 그 올라가지 못하면 싸우게 되면 되는가 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우리 선조들이 모처럼 싸울 역사가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조금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법치국가는 정의를 어떻게 정하냐 그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해석에 따라서 법치국가가 되는데 좌파 사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면 정치 권력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걸 정의라고 봅니다.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경제, 교육 모든 걸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걸 정의라고 봅니다. 그걸 그대로 실천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금 그대로 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시진핑이 저렇게 자유주국이 잘 사는데 대만이 잘 사는데 너희는 너희들이 잘 살고 우리는 우리들이 잘 사고 같은 문화권인데 마지막에 우리하고 다 함께 살 사람들인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시진핑 무슨 생각인가? 공산주의식으로 살지 공산주의식으로 안 살면 희망이 없고 우리 정권이 유지되지 못하니까 우리 식으로 해라 말이야. 홍콩도 그 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대만도 그 식으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중국을 과거에 미워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파기가 안 그랬어요. 시진핑 와서 우리 식으로 살자 하니까 자유 뺏기죠. 경제 뺏기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 말이죠. 그 70년쯤 지나게 되면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사고방식은 이거 아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무운동권 가지고 있는 이거 아니? 정의란 무엇인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경제를 평준화시키고 교육도 평준화시키고 모든 것을 평준화시키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감은
북한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요.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앞선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정의다. 평준화는 그 정권 아니고 정권 떠나서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책임이 정의다. 그거를 감당하는 정의다. 그러니까 제3세계로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 좀 두 정당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당에 희망을 두느냐,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 정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어지면 점점 더 불행해질 것만 북한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요. 중국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희망이 내게 민관이 보수 진영인데요. 밖에서 보면 저 같은 나라에서 보수할지 모릅니다만 보수 진영인데, 보수 진영 가운데 과거로 매가는 보수, 과거의 얽매이는 지금 보수 진영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건 민관이 열린 보수가 되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당분간 30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정치 지도자들이 열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제일 좀 불행하게 있는 거니 지도자들이 역사의식이 없어요. 또 지도자들이 세계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그거 없는 게 운동권이고요. 그 다음 우리 법조계 사람들이 없어요. 법조계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이제 고등같이 뭐 학교하겠고요. 또 사법고시 합격하게 되면요. 고단에 앉아가지고서 한 장씩 하고 가니까요. 법조계 사람들이 참 국제 감각이 없어요. 내 셋째 사내가 판사인데요. 내 딸이 가만히 보니까 국민에서 판사가 됐다 하니까 뭐 자랑스러우니까 괜찮은데, 오빠들도 다 애국서 공부하고 오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국서 되니까 국제 감각이 있게 돼요. 그 내 셋째 사면은 국내에서 판사만 됐지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이 데리고 하니 방학 때만 되면 여행 가요. 유럽으로 가고 미국 가고 자꾸 가는 거 아니. 내 남편도 좀 국제 감각이 있어서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지도층이 전부 운동권하고 북쪽의 사람들인데요. 국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간다 하는 걸 보게 되면 달라지는 데가 없어요. 아까 하던 얘기가 잠깐 맞아 조금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스위스 같은 데 가보면 야, 저건 질서 사회보다 법인에게 질서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복서도 사는 사회로구나. 그런데 캐나다 가서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면 또 그건 또 거기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제자 목사가 캐나다에서 이제 좋은 교회를 이끌어오고 목사인데요. 지난번 갔더니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캐나다에서는 목사는 중산층 낮은 위치에 있지 잘 사는 게 없어요. 그건 목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 목사는 뭐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살아요. 그 아파트 밑에 이제 게스트룸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머무는 거죠. 같이 이제 식사하고 얘기도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캐나다 목사님보다도 다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 무슨 수입을 이렇게 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토론토 대학에 의과대학 교수가 됐다고. 근데 여기 있으면 보급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미국 대학 의과대학에서 봉급을 배나 주겠다고 오라고 그러니까 글로 갔다고 말이죠. 거기 가서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또 한국 사람의 법조계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과 며느리의 수입이 많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아니 아버지도 왔는데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한 말이 뭐냐니 캐나다에 불만 없다고.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만 없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불만인데 뭐냐니 유능한 사람은 다 미국으로 빠져갑니다. 다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들들도 며느리도 뭐냐니 캐나다에 있으면 가난하게 살 텐데 미국 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되고 캐나다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게 걱정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서 한번 고려대 학생들 보고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이민 가게 되면 어디에 나라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캐나다가 압도적이에요. 또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로 이민 가면 좋겠냐 했더니 캐나다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막상 캐나다에 가보면 또 앞선 사람은 또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나라 가운데 어느 걸 택하지 않은 건 그건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지금 정부 사람들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역사의식이 있고 국제감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합니다. 뭐 어느 누구 사람 얘기는 아닙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사회 언론들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같이 가진데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김태길 선생도 같이 왔어요. 근데 아직 그분이 성격이 산타를 분이거든요. 한발까 하는 민관이 나이 중남미 쪽에 가봤다고 가보랬더니 거기 우리나라 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다는 말이죠. 나는 후지국에 살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다 높이 보더라고 말이죠. 그러고 그래요. 난 그분의 그 성격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김태길 선생이 나오자 하는 말이 뭐고 하니 큰 회사의 과장들을 다 아는 걸 우리 대통령이 모르면 좀 힘들지 않을까.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이 다 과장들도 다 아는데 우리 대통령이 모르고 있으면 좀 거리가 느끼지 않을까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애국심을 가졌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일단 권력사회에서는 넘어와서 법치국가까지 왔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질서사회가 돼서 국민이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요.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겪는 건 또 하나 문제인데, 북한과 우리는 동포입니다. 동포인데 정부가 지금 두 개입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신라 사회가 고려 사회로 바뀌었는가? 고려 사회가 왜 조선 왕조로 바뀌었는가?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그 바뀔 때 가만 보게 되면 이거니 신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 그러니까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그 통일성이 무너지니까 바뀌어서 고려시대로 옵니다. 그 고려시대의 전통과 통일성이 무너져서 바뀌니까 조선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때 통일성이 무너지고 지금 공화국이 되니까 또 바뀐 겁니다. 그럼 이제 한민족이 국가가 되려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나 자신도 가지고 있고 옆에 나라들이 우리 볼 때 한국은 이런 나라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 외국인이 믿어주지 않거든요. 또 우리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를 키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 잘못되냐? 자기 독립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외부에서
선진국가로 통일선을 온 나라를 봐주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한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해방이 되어서 말이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자기 통일성을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 잘못되니까 이제 무너질 겁니다만 하여튼 그걸 끌어오고 있는데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키워야 합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암만 해도 통일은 돼야겠으니까 통일의 길을 열어야겠다. 근데 내가 생각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물건이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는 15년이라 그러는데요. 15년 동안에 북한 경제가 우리 경제만큼 올라가게 되면 경제 수준이 같으니까 통일될 거다. 그때까지는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니까 경제를 도와주자. 그 아주 선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미안한 일입니다만 나는 그러니까 관점 없이 사는 사람인데 2번 느꼈는데요. 한 번 북경 갔다가 대한항공을 타고서 오는데 아주 10,000원이에요. 그 2층에 이제 자리 잡아서 이제 오는데 이게 음악치원 김남세 씨가 있죠. 그분이 와서 인사해요. 그 내가 어떻게 못했냐니까 평양에 연주회 갔다가 못하고 온다고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정부가 평양하고 약속하기를 2번 연주하는데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약속을 하면서 받았는데 우리 정부는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성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북쪽에서 미국안이 현금을 가져와야 연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다 갔다가요 연주 못하고요 돌아가지 못하고 그 못하고 돌아오게. 그날 그걸 볼 때 말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우리 누가 북한에 가서 음악회 한다 하면 가서 도와주는 걸 가르쳐라는데 북한에서는 얼마 내겠냐 말이죠. 전부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민간을 통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정부가 주는 거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김남세 씨 만나고서 또 그 대표 당대표를 만났더니 우리 연세대학교 출신인데요. 저희가 책임자인데 솔직히 말하면 좀 망신했다 그래요. 그거 다 끌고 갔다가 돈 안 가져왔으니까 못한다고 또 끌고 왔으니까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슷한 때들입니다. 롯데 호텔에 이제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갔는데요. 초대받은 사람이 한 4사람밖에 안 받으니까 봐요.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2사람이 나보다 먼저 온 분인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추측하려면 한 분이 얘기하는 분이 천도교 교록인 것 같아요. 종교인 단체 그 대표가 이제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가서 이제 뭐 다 회의를 하고서 쭉 오는데 그분도 이제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북한 사람이 하나 오더니 미국안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뭐 어떤 기념을 하나 남기고 하셔야겠죠. 그래. 뭐 내가 남길 게 있나요?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5억만 만들어주세요. 5억만 그때 얻은 큰 돈이 좀 만들어주세요. 그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우리 종교에 책임자지만은 경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그것도 안 하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오셔야지. 그 점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건 못한다고. 그래요. 가더니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못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못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단 말이죠. 어떻게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비행기 좌석 없어서 못 도는 다음은 저기 보면 못 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와서 그럼 좀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은 해보겠다고 해서 가야 되니까요. 그 좌석에 줘서 왔다고요. 좀 됐다 하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한 4일쯤 됐는데 일본에 저쪽면 사람이 오더니 그 오후 약속하신 거 언제까지 되실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도 아주 큰 부담돼서 자기한테 얘기해. 이제 그게 제가 겪은 거니까요. 우리가 레닌가드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다 하는 건 짐작이 나죠. 근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 천안함 폭발을 왜 시켰는가? 나는 이제 북쪽에서 다녔기 때문에 하는데 한국이 돈 달래도 잘 갖다 주고 말 잘 들었던데 적군이 하니까 말 안 듣겠대요. 이게 좀 혼내줘야 되겠다 말이지. 그래서 폭발시킨 거야. 그리고 우리는요, 거기까지 갖겠는 거 하지만 그 북한은 해요. 그 북한은 해요. 근데 폭발시키고서는 우리 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건 북한이 한 게 아니고 무슨 좌초됐든지 그러면 또 그 말도 그쪽에서 만드는 거야. 하여튼 말 갖다 줬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끝나고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오니까 땅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좌파들이 이제 운동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운동권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양쪽 고민하다가 임기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는 이건 전부 운동권이 청와대에 일하고 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 두 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하는 통일성, 도 인정하고 영국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서 그 통일성이 있어야 한대요. 그 통일성이 무너지게 되면요 바깥으로 나가 구실을 못합니다. 너희 어떤 나라냐 하는 이런 나라도 아니고 이런 나라도 아니고 뭐 그러냐 말이죠. 그 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실수했던 이관이 그 통일성을 흩어놓았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통일성이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전국 구실하려고 할 때 미관이 자기 결정권이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가 무너질 때 왜 무너졌냐면 통일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정부가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결정권을 왜 없는가? 나라가 분열되게 되면 정부가 일을 못합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으면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해결되겠죠. 또 해결될 걸로 합니다만 그걸 빠지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중요한 건 민관이 좌파도 있고 다 같이 살긴 살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통일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것까지 동행되면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민관이 우리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결정권을 가져야지. 지금같이 야당이 커져가지고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정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분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적인 분열하고 밖에서 우리를 보는 어려움이 아직도 해고하려고 있습니다. 그 얼마 있으면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공산주의 국가는요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면 강해집니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는데 우리관이 원수가 있어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적대심이 있어야 우리가 강해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건 그렇게 저희가 살기 위해서 할 때요.
공산주의 국가는 역사가 가게 되면 자기 안에서 무너집니다. 우리 북한도 좀 미안하지만은 조르면 자기 안에서 무너집니다. 우리 국제공산당으로 이루어졌던 소련이 있죠. 러시아 중산 문제는 있지 않았어요. 그 큰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역사학자들이 뭐라는 거니? 그 무너뜨린 공로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 요한 바오로 이제 보방이다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 같은데 미국안이 소련은 고립시키자, 늙힌 사람 둔다, 애들을 끊어놓고 경제도 끊어놓고 놔두면 그 안에서 무너지게 돼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진 거 보면 그 안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통일관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걸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준 게 제일 첫째입니다. 그 알려준 걸 애가와 뭐라는 게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민관이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은 우리보다 잘하는데 그거 제일 요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건 민관이 가능한 건 정치색이 떼지 말고 인적 교류가 많아야 합니다. 운동선수도 밖에 나가서 만나고요. 기회만 있으면 국내에서는 밖에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가고요. 정치 얘기를 안 해도 좋으니까요. 인적 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임관이 문화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문화가 근육하고요. 거기에 문화가 있고 문화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게 될 때 모임관이 정식적으로 도와준다 안 준다 하지 말고 1대1로 경제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있으면 정치는 자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 정치가들이 통일하겠다고 나가니까 이게 다 무너지니까 말이죠.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제가 이 자기 독일성을 얘기하는 게 민관이 자칫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모처럼 전 세계적으로 얻어놨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이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대한민국이 자기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면 이건 아닙니다.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관이 야당이 많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가 자기 나갈 때 윤석열 정부가 나갈 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나갈 건 난데 뭐 나가야 하느냐 하는데 이건 밖에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생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제일 첫째는 민관이 문재인 대통령 때 완전히 지금 분열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열을 막는 첫째 길은 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부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면 마지막까지 믿어주고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직과 진실, 사회는 진실을 찾고요. 정직이고요. 자꾸 분열되니까 이제 합하자 하는데 정직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민관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의는 언제나 복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새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미안합니다만 조국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 지금 정치력으로 법질서를 무시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 하는 게 뭡니까? 정치 권력을 가지고 법질서를 지금 무시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질서를 위한 거지 질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조회하고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유의 가치가 무엇이다 하는 건 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저 제일 무슨 민관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유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그 마지막 가르는 민관이 인간입니다. 시간이 이제 나될 것 같으니까 결론을 하는데요.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냉전 시대에는 좌우가 때문에 하나가 없어져야 하나가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우리가 살아야 너희가 죽고 너희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선진 국가의 전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좌가 진보가 되고 우가 보수가 돼서 진보와 보수는 함께 산다. 다 함께 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선진 국가니까 다 함께 사는데 이제 문제는 뭐하니 좌다 우다 하는 건 없어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운동권을 못 쓰시라니까 내쫓다 그렇게 생각은 아닙니다. 다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게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하니 진보가 폐쇄적인 오히려 과거로 가기 때문에 진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가지고서 진보내니까 거짓말이 없으니까 희망있는 건 민관이 보수가 열린 보수로 가는 겁니다. 열린 보수로 가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잘 하지 못하니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민관이 중도, 좌우조하는 중도로 가야 한다. 두 번째 민관이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실용주의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 그 문제가 무엇이 진실이냐 그 진실을 파악하자. 그리고 그 진실을 파악하면서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투쟁도 필요 없고 싸움도 필요 없고 대화를 통해서 하자. 그럼 대화라고 하는 게 뭐냐? 사회 객관적 가치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시험들이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데올로기 뭐 이거는 다 따면 되니까 말이죠. 그 길로 가면 된다. 근데 당분간 우리가 그 방향을 지도자한테 저 모범을 보여주고요. 또 우리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방향을 찾고요. 그래서 우리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아까 처음 얘기 민관이 선진국가로 갈 준비를 갖추는 사람이 애국심이다. 두 번째 민관이 자유민주주의의 동일성을 지키고 분열을 더 이상 허락지 않을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모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찾아가는 실용적인 정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기대원이 가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요. 저는 이게 좀 제 생각입니다만 북한하고 자꾸 이렇게 관심을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이 이제 바뀝니다. 그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바뀌면 북한은 자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뭐 물력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 안 할 때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믿는 신념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 동포를 해주고 그런 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좋은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좀 갈 길이 있지 않을까 또 있습니다. 반드시 또 해결되니까 내 세대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한 30년, 한 50년 쓰고 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계가 바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뭐 바뀌어야 되나. 그때까지 좀 우리 후배들 잘 키워주고요. 또 성실하게 우리 책임 감당하고 그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